은행 지점장이었던 내가 택배 기사가 된 이유, 퇴직 후 무너진 인연의 충격적 진실. 여러분, 혹시 퇴직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거야. 이제 좀 쉬면서 풍요롭고 여유로운 제2의 인생을 즐겨야지 하는 상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막상 퇴직에 가까워지면 설렘보다는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퇴직 후에 정말 잘 지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저는 수십 년간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굳은 일도 많이 겪었고 지점장까지 올라가며 그래도 내 인생은 꽤 성공적이야 라고 자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퇴직 후 2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제가 택배 기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자신 있게 나는 잘해낼 거야 라며 회사 생활이 끝난 후의 삶을 예측했지만 현실은 제가 상상하던 것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은행 지점장까지 했으면 넉넉한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있잖아. 왜 택배를 하게 된 거죠? 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퇴직금, 일정 수준의 연금,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자산이 없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옛날 생각이었음을 제가 몸소 깨닫게 되었죠. 경기 상황, 자녀 학자금, 부모님 요양비, 또 뜻하지 않은 투자, 손실 등으로 자산이 순식간에 줄어드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30년 넘게 안정적인 월급을 받다가 한 번에 뚝 끊기니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은퇴 준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퇴직 후 2년 안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은퇴 혹은 퇴직 이후의 삶을 좀 더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은행 지점장이었던 내가 택배 기사가 되기까지. 직장 생활을 30년 넘게 하다 보니 은퇴 후에는 조금 쉬면서 살겠다고 생각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지점장까지 되었으니 집에 가만히 있어도 아내가 대단하다고 해줄 줄 알았어요. 고생했으니 이제는 좀 쉬라며 가족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꿈을 꾸었죠. 사실 딱 한두 달은 그랬습니다. 아내도 이제 몸 좀 추스르면서 취미 생활 좀 하세요 라며 따뜻하게 웃어줬죠. 하지만 한두 달이 지나고 나니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남편을 보는 아내의 표정도 살짝씩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오늘은 어디 안 가세요? 새로운 취미라도 찾아보세요 라는 말이 잦아지고 저도 괜스레 어딘가 나가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은행에서 매일같이 여러 사람을 만나며 치열하게 일하다가 집안에만 틀어박혀 TV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니 점점 우울감이 밀려왔어요. 게다가 체력도 일할 때보다 급격히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마땅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친구들이나 후배들에게서 들어오는 소식은 대부분 한두 달 잠깐 쉬다가 다시 어디선가 일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택배 회사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볼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쯤은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몸을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거든요. 그게 시작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일의 난이도나 페이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일하게 되셨나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얼굴이 좀 뜨거워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꿋꿋이 일하면서 그래도 밖에서 일하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 같다며 스스로 위로하곤 합니다. 물론 퇴직 직후에 택배기사 일을 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전히 한편으로는 내가 어떻게 은행 지점장에서 이 자리에 라는 심정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 일이라도 있으니 다행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조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퇴직 후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2. 퇴직 후 무너지지 않는 법 사례 3가지. 제 경험담으로만 이야기하면 너무 개인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서 보고 들은 혹은 상담을 해주며 알게 된 은퇴퇴직 이후의 실패와 성공 사례 3가지를 구어체로 들려드릴게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반성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55세 과장님의 꿈꿔왔던 전원생활의 함정. 첫 번째는 제 지인 중에 대기업 과장으로 30년 가까이 일하셨던 분의 사례예요.
이분은 퇴직 후에 무조건 시골 내려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자연인처럼 살겠다고 결심하셨대요. 그래서 모아둔 퇴직금 상당 부분을 시골에 땅 사고 농막 짓고 거기에 주택 리모델링에 쏟아부으셨어요. 초반에는 가을엔 감 따고 봄엔 텃밭 가꾸면서 우리 인생 너무 여유롭다. 역시 도시보다 시골이 좋아라며 신나했죠. 그런데 이분이 한 1년쯤 지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시골 생활이라는 게 생각보다 돈도 꽤 들어가고 몸이 힘들더라라고 토로하는 거예요. 비료나 농기계 비용, 또 농작물이 자연재해로 망가지는 일도 많고 도시와 다른 문화 탓에 적응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얼마 안 가서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고민하며 적자를 메우기 위해 또다시 직장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결국 시골 집은 헐값에 정리하고 다시 근처 도시에서 작은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퇴직 이후에 무조건 쉬고 싶다는 바람만으로 인생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원 생활은 TV나 유튜브로 볼 때 낭만적이지만 실제로는 적지 않은 몸과 돈, 그리고 새로운 인간관계까지 필요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과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죠. 사례 2. 내가 이러려고 30년 동안 일했나? 60세 본부장님의 투자 실패. 두 번째 사례는 퇴직 후에 직장 동료와 함께 요식업 창업을 했다가 크게 낭패를 본 한 본부장 출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퇴직금이 목돈으로 들어오니 주식이나 펀드 같은 재테크에만 투자하기보다 장사라는 안정적인 수익원을 만들어 보자 했던 거죠. 초반에는 우리 같이 해보자며 열정이 대단했지만 문제는 경기가 좋지 않기도 했고 외식업의 경쟁이 워낙 치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투자한 동료와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컸어요. 서로 직장에서는 좋은 상사 마이너스 후배, 동료 관계였지만 사업을 하면서 돈과 책임 분배 문제가 얽히니 이걸 왜 이렇게 쓰느냐, 내가 더 투자했으니 내가 더 권한이 있다 등등 갈등이 커졌죠. 결국 사업이 몇 달 만에 말아먹게 되면서 둘 다 사이가 틀어지고 퇴직금도 크게 날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퇴직금이라는 목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호기롭게 창업을 시작한다는 게 항상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한 시장 조사와 함께 파트너와의 합이 잘 맞는지, 수익이 나지 않아도 몇 달간은 버틸 수 있는 자금력을 준비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야 해요. 무엇보다 친구나 동료와의 정보다는 정확한 계약서와 역할 분담, 자금 흐름 계획이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례 3. 막상 퇴직하고 나니 몸도 마음도 위태롭네. 57세 차장님의 건강 문제. 마지막 사례는요.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인해 퇴직 후 1년도 채 안 되어 병원을 들락거리게 된 분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57세 차장으로 퇴직하셨는데 본인은 난 젊어, 아직 건강해라고 생각했대요. 평소에 건강검진도 무난했고 특별한 질병도 없었던 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직장이라는 긴장을 풀고 생활 패턴이 바뀌니 급격히 체중이 늘고 혈압이 높아졌대요. 스트레스가 확 줄어든 건 좋았지만 그 대신 생활이 불규칙해지고 술 마시는 빈도도 높아지고 운동량도 극도로 줄어들었죠. 결국 가슴이 답답하다는 증상이 느껴져서 병원에 갔더니 고혈압에 당뇨 전 단계, 게다가 약간의 심장 질환까지 발견된 겁니다. 이분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왜 일을 안 하니까 내 몸이 이렇게 망가지지? 라고 자책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 취미 삼아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고 일정 시간에는 꼭 운동을 하며 식단을 조절하는 계획을 세워 다시 건강을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건 퇴직 후에도 일하던 루틴이 갑자기 사라지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일이 있을 때는 피곤하다,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했지만 그게 나름대로 몸과 마음을 일정 리듬에 맞춰 사용하게 하는 기능을 했던 거예요. 따라서 은퇴 후 건강관리 계획을 미리 세우고 조금이라도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3. 현실적인 조언과 대안. 자, 이제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정리해 볼게요. 재무 계획은 최대한 꼼꼼하고 보수적으로. 퇴직금이 들어오면 몇 억이 생겼네 하고 마음이 들뜨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돈은 앞으로
2030년을 버텨야 할 수도 있는 소중한 자산이에요. 쉽게 위험한 투자에 뛰어들기보다는 연금이나 안정적인 금융상품, 그리고 약간의 투자 비율 설정 등을 분산해서 관리하는 게 좋아요. 새로운 업무나 취미 활동은 미리 경험해보기. 나중에 한번 해볼까? 가 아니라 직장 다닐 때 주말이든 퇴근 후든 조금씩 체험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막상 은퇴 후 시도해보니 체질에 안 맞아서 금방 질리는 경우도 많아요. 저 역시 택배 일을 퇴직하고 갑자기 시작했는데 체력적으로 무리가 많이 왔지만 다행히 재미 요소도 있어서 이어지고 있어요. 가족 및 주변 지인과의 소통이 필수. 퇴직 전에는 나름대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퇴직 후에는 그 열심히 하던 일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가족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기 쉬워요. 요즘 어떤 게 고민이야? 앞으로 우리 가족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꿈꾸고 있어 등을 자주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기대치를 조율하고 함께 방향을 잡아가는 게 중요해요. 건강이 진짜 재산. 일에서 해방되었으니 편하게 라고 하면 그동안 관리가 되던 몸이 금세 무너질 수 있어요. 은행에서 계속 앉아서 일하다가 퇴직 후에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게 맞는데 막상 집에만 있으면 너무 쉽게 하루쯤 쉬자가 반복되어 버리거든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 식생활, 기본적인 수면 관리가 정말 필수입니다. 사회적 관계도 계속 유지하기. 회사에 다닐 때는 모르지만 퇴직하고 나면 만날 사람, 전화 올 사람, 내가 가야 할 곳이 확 줄어듭니다. 어느 순간 문득 내가 이렇게 혼자였나? 하며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요. 취미 모임이든 봉사활동이든 아니면 가벼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라도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큰 힘이 됩니다. 4. 맺으며. 저 역시 은행 지점장으로 꽤나 오랜 기간 근무를 했고 나름 퇴직 후의 인생을 장밋빛으로만 그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많이 달랐어요. 택배기사라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제 삶에 대한 통찰과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지? 왜 나는 내 체력을 과대평가했지? 왜 아내나 가족들과 퇴직 후 생활에 대해 깊이 상의하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도 해봅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를 때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제라도 이렇게 배우고 성장해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저 역시 또 한 번의 기회를 얻고 있다고 믿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와 사례들이 혹시라도 지금 퇴직 준비 중이신 분들이나 은퇴 후의 삶을 막연히 걱정하고 계신 분들께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퇴직 후 2년 안에 무너졌다는 표현이 자극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시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힘겨워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준비가 부족했어도 늦지 않게 대안과 개선책을 찾아 실천한다면 은퇴 후의 삶도 분명 가치 있고 보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부디 제가 은행 지점장에서 택배기사가 된 충격적 진실을 그냥 아이고 저 사람은 불행하네라고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도 저렇게라도 열심히 새롭게 살아가려 하는구나라고, 그리고 혹시나 같은 길을 걷게 될지도 모르는 자신을 미리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바쁜 회사 생활 중에도 조금씩 준비하고 퇴직 후에는 또 다른 재능과 가능성을 발견하며 우리 모두 풍요로운 제2의 인생을 만들어가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